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이제 수능이 14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5달 남짓 남은 건데요. 우리 학생들 기말고사에 또 수시 서류 준비에 바쁘겠지만 수능 최저 맞추고 또 정시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수능에 대한 대비도 철저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6월 모의고사 성적표 받으면 부족한 영역에 대해서 보완하는 계획도 철저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진학상담 진행할 텐데요.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숭이여고 정재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숭이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지금 많이 힘든 때라고 많은 얘기를 하죠. 이럴 때일수록 옛말에는 바쁠 때일수록 돌아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3은 바쁠 때일수록 정면 돌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 이맘때 지금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은 방학됐어요. 그래서 우리 고3 학생들 내년에는 이 시간을 방학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정면 돌파로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두 분의 선생님 또 모셨는데요. 합격의 레시피를 전해주시는 입시계의 대장금이시죠. 김영일 교육컨설팅 교육연구소장이신 조미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6월 성적을 받아보면 아마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또 급해지기도 할 거예요. 우리 학생들 급하다 보면 원리 원칙 기본을 충실히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내가 틀린 부분이 어디고 취약한 부분이 어딘지를 꼼꼼하게 살펴서 나머지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의 학습 전략을 잘 짜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합격의 좌표를 그려주시는 진학계의 브레인이십니다. 대진고등학교 안성환 선생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진고등학교 안성환입니다. 이제 전체 고3 생활 가운데서 절반 정도가 끝나가는데요. 축구로 따지면은 전반전이 끝나가는 거죠. 아직 하프타임도 있고 그리고 후반전도 있으니까 6월 모평 성적표가 나오더라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는 여러분의 대입 전략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진학 상담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받고 싶은 학생들, 문의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신청할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 만나볼 건데요. 우선은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 호텔리어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이고요. 내신이 3등급대로 논술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학교에 지원해야 할까요? 논술 전형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데 논술 전형으로 대학 가기 힘들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호텔리어가 되고 싶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네, 굉장히 멋진 꿈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호텔리어라는 꿈을 갖게 됐어요? 제가 원하는 어렸을 때부터 TV나 영화를 통해서도 멋있다고 많이 느꼈어요. 그렇군요.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했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조미정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조미정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공부하기 힘들죠? 네. 근데 목소리 들어보니까 굉장히 당차 보여서 걱정은 덜 되네요. 네. 자신감 가지시고요. 지금 논술 전형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많고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논술 전형 어느 정도나 준비하고 있나요? 겨울방학 때부터 네.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특별히 목표 대학을 정해놓고 준비하셨어요?
네, 요즘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명쾌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네. 네. 네, 논술 전형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가 활동 우선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학생 내신 성적입니다. 현재 2학년까지 평균 내신 등급은요. 국어 3.63, 수학 4.07, 영어 3.5등급, 사회 3.9등급으로 평균 3.77등급이고요. 성적 추이를 좀 살펴보면 국어는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을 했고요. 수학은 5, 4, 3 차츰 상승을 하고 있네요. 영어 같은 경우는 4등급, 3등급으로 등락폭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이번에 6월 모의고사 가채점 점수인데요. 국어 B형이 1등급 만점이네요. 수학 A형 1등급, 영어 3등급, 한국지리 3등급, 사회문화 4등급으로 예상되고요. 평균은 2.125등급입니다. 4월과 작년 11월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국어 같은 경우는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 수학은 1, 2등급, 영어는 꾸준히 2등급, 탐구 과목은 바뀌기는 했지만 지금 평균 4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비교과 활동입니다. 비교과로는요, 교내 활동 중에서 자율 활동을 살펴보면 경제, 경영, 경시대회라든가 논술대회, 독서 인증, 이수제 등을 적극적으로 참여한 걸로 봐서는 논술 전형에 충분히 강점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방과후 학교에서 오케스트라반을 1, 2학년 총 250시간을 수강을 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이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도 1, 2학년 동안 관현악부에서 바이올린 주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 음악 캠프라든가 교내 정기 연주회 또 지역의 축제에 참가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그런 특기를 가지고 봉사활동도 27시간을 했고요. 총 1, 2학년 합쳐서 42시간입니다. 그리고 진로 활동으로는요. 진로 탐색 독서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희망 전공 관련 서적 5권 독서 카드 작성 이런 이력이 있습니다. 다음은 수상 내역입니다. 2학년 1학기 독서 캠프 조별 활동 대회에서 공동 수상을 했습니다. 동상을 받았고요. 희망대학은 동국대 경영학부 논술전형, 이지망은 경희대 하스피털리티 경영학부 논술전형, 삼지망은 중앙대나 세종대 경영학부 논술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내신에 비해서 모의고사 성적은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네. 모의고사 성적에 기복이 있어서 또 안정감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우선 성적을 좀 먼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을 좀 살펴보면요. 지금 평균 4.09등급이고요. 국수영사 주요 등급이 3.77등급인데요. 조금 인문계 학생 성적으로는 약간 아쉬움이 있는 그런 성적대입니다. 우리 학생이 국어 방과후 학습을 통해서 열심히 보충을 하기는 했지만 내신 성적이 국어가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수학 같은 경우는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이 논술을 준비할 때도 이 수리 영역이 포함되어 있는 수리 논술 쪽에 강점을 보일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 봅니다. 그래서 학생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목표 대학에.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내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학생은 정시까지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기말고사까지도 충분히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요. 논술 전형을 지원하더라도 내신 반영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모의고사 성적에 대한 비교도 분석도 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6월 가채점 결과를 비교해 보면 내신 대비 모의고사 성적이 월등히 좋아요. 그래서 6월 성적을 보면 정시 적합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이 평균 2.125등급이죠. 내신 성적은 3.7등급이기 때문에 정시를 타깃으로 해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같은 성적대 아이들하고 비교를 좀 해보면 국어 수학은 지금 굉장히 높은 편인데 영어하고 탐구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에 대한 학습 전략 방향을 세우실 때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시를 타겟으로 할 때 지금 탐구 영역이 약하다 보니까 국영수 위주의 방영 비율이 높은 대학이 우리 친구에게는 좀 적합한 대학
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4월달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100분위가 296이에요. 4개 영역 100분위 합이. 그런데 6월 달에는 354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소와 최대의 격차가 지금 2달 사이에 58점이라는 100분위 간격이 지금 나타납니다. 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과연 우리 학생의 진정한 성적이 과연 6월 모의고사 성적이냐 아니면은 4월달 성적이냐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확실히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이제 9월 모평이 또 한 번 있기 때문에 일단은 6월 성적대를 가지고 수시 지원 전략을 세우더라도 너무나 지나치게 앞으로도 성적이 계속 오를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지나치게 상향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수시에 실패를 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6개의 지원 대학을 선택할 때 상향 지원도 하고 또 적정 대학도 선택을 하고 만에 하나라도 정말 4월처럼 이렇게 성적대가 기복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것도 하나 정도는 넣어두는 그런 지원 전략을 짜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네. 부분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어쨌든 우리 학생은 수능 성적을 올리는데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교과 성적 부분인데요. 비교과를 살펴보니까 네. 그 특이한 이력이 있었죠. 우리 학생에게 좀 질문을 할게요. 이 오케스트라 반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그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네, 다른 동아리보다 더 재밌고 네. 유익한 활동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본인의 꿈이 호텔리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열심히 고등학교 때 했던 이 이제 오케스트라의 그 바이올린 연주가 나중에 이 호텔리어 일을 하는 거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그 활용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학을 가셔도 꾸준히 이런 취미 활동은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 친구가 이제 논술 전형에 원서를 써야 되는데요. 스스로 생각할 때 글쓰기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순수 인문학적인 그 긴 글을 쓰는 게 조금 힘들다는 이야기인가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막 되게 네. 잘 쓰는 글을 쓰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좋아요. 우리는 논술 전형이 작가를 원하는 전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학생 이제 비교과 부분이 이렇게 오케스트라 연주, 요 부분에 조금 치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외에 다른 어떤 그 호텔리어가 되기 위한 전공에 대한 이런 다양한 활동들은 조금 부족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네. 아마도 논술 준비를 해오면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열심히 준비를 해온 만큼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학생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희망대학 동국대에 대한 준비 사항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상담받고 달리자 동국대 100m 허들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상담받고 달리자! 자, 우리 학생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잘 넘겼고요. 논술 준비 잘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는 것 같죠? 두 번째도 잘 넘겼어요. 네, 수능 최저 기준에 대한 안정화가 필요한데 세 번째는 넘질 못했어요. 도와주세요 하고 외치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갈까요? 70m에서 먼저 섰네요. 예, 우리 학생이 현재까지 준비 사항이 70m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70m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생의 합격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준비 상황을 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 논술 전형을 희망하고 있어서 우리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실 때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조민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70m를 주신 이유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논술도 논술이지만 논술 전형의 대부분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생의 성적이 약간 이제 기복이 있다 보니까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시키는 게 관건이겠다라는 판단이 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남은 기간에 정시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면 논술 전형과
정시까지 같이 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럼 어떤 전형이 적합할까요? 네, 그래서 우리 학생은 좀 명확한 학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 순위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1순위는요, 정시만이 살 길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네. 워낙 정시가 강한 학생이고요. 2순위는요, 수시를 그렇다고 버릴 수는 없죠. 그래서 2순위 논술 전형이 적합하다 이렇게 진단해 봤습니다. 네, 앞에서도 정시 적합형이다 우리 학생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 진단 이유와 또 어떻게 준비를 해나가면 좋을까요? 네, 우선 6월 모의고사를 봤을 때 우리 학생이 내신 대비 지금 모의고사 성적이 국어가 만점이었고요. 수학은 이제 4점짜리 하나가 틀린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이 난이도가 실제 수능까지 이어지면 괜찮지만 작년에도 보셨지만 모의고사에서는 굉장히 쉽게 나온 시험이 실제 수능에서는 어렵게 국어 비형 같은 경우도 어렵게 출제가 됐고 또 수학은 또 반대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 학생이 난이도가 쉬울 때는 시험을 잘 보고 어려울 때는 못 보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기본 개념이 탄탄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을 조금 시험이 어렵게 나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그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본인의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반드시 오답 노트를 통해서 출제 유형이나 이런 걸 꼭 살펴주셔야 되고요. 특히 영어 영역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쉽다 이야기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 이제 EBS 밖에 있는 지문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상당히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좀 높아진 듯한 그런 느낌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난이도를 쉽게 낸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익힐 수 있는 단어나 문법을 충분히 익혔다면 얼마든지 독해가 가능한 그런 문제를 내겠다는 거기 때문에 EBS 교재를 보실 때 지문을 단순히 외우기보다는 이런 지문에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왔는지를 익히면서 공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역별로도 공부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순위는 논술 전형인데요. 아무리 이제 내신이 불리해도 우리가 수시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요. 논술 전형에 지원을 할 텐데 지나친 상향 지원은 반드시 우리가 지향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말씀드렸죠. 그래서 적정 대학도 좀 골라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영역을 집중적으로 공부했을 때 완벽하게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학습 시간을 조금 더 늘려주시고요. 다만 학습 시간을 특정 영역을 선택해서 공부하라고 하니까 그 영역 이외의 다른 영역은 그러면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과목은 성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간의 안배에 있어서 조금 더 집중해야 될 과목과 그렇지 않은 과목을 분리하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 같은 경우 우리 친구가 그래도 수학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따라서 지금 경영학과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상경계열 쪽은 수리논술을 보는 대학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의 논술 전형이 우리 친구에게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학을 집중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정리를 하자면은 수능에 무게를 두고 그다음에 네. 이제 수능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는 논술 전형과 또 수학을 또 많이 반영하는 상경 계열을 해라 이렇게 이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일지망으로 가장 희망하는 대학을 동국대학교로 꼽고 있습니다. 네. 동국대학교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 좀 조언해 주시죠. 네, 화면 보시면서 동국대학교 논술 전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영학부입니다. 올해 선발하는 인원은 90명으로 굉장히 많은 학생을 선발하고요. 전년도 경쟁률이 25.3대 1 정도 됐습니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40 플러스 논술 윤십인데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보시면 국비, 수A, 영어 중에서 2개 등급 합이 4입니다. 지금 탐구는 포함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 학생이 국어, 수학, 영어에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2개 등급 합 4는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학생부 반영 방법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혼란을 겪을 수 있는데 등급상의 점수 차는
2등급, 3등급의 점수차가 0.1점, 3등급, 4등급은 0.2점이에요. 하지만 이게 400점 만점으로 환산이 되면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반영될 때는 2, 3등급의 점수차가 4점, 그 다음에 3, 4등급 점수차는 8점으로 벌어진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논술의 출제 유형은요, 통합교과형 논술입니다. 그래서 수리 부분은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문제 해결력이나 종합적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시고 자신에게 적합한 유형인지를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데, 다만 논술 일정이 10월 10일 토요일이에요. 즉 수능 전에 논술을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능 전에 치르는 논술이 우리 학생이 수능에 집중해야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하셔서 동국대학교 경영학부를 반드시 가고 싶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로 좀 나눠서 과연 동국대에 원서를 쓸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전 가능성을 판단해 보면요, 전년도 합격한 학생들의 성적대가 내신 평균이 경영학부는 2.6등급 정도 됩니다. 대학별 성적으로 환산을 해봐도 좀 7점 이상 좀 부족한 편이고요. 정시 가능성으로도 6점 이상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동국대 경영학부는 상향 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도 일단 도전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논술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 여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좀 상향이지만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요. 네. 내신이 3등급대라서 아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논술을 준비하는데 어느 학교에 지원해야 할까요?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 논술 전형에서 학생부의 영향력이 적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실제 합격한 학생들의 일반적인 내신 등급을 살펴보면 상당히 상위권 대학들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신 성적이 높은 친구들이 결국 수능 성적도 일반적으로는 잘 나오고요. 또 그 친구들의 학력 수준을 검증할 수 있는 논술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또 논술도 평균 이상은 잘 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너무나 지나치게 상향 지원만 하지 않는다면 적정한 대학의 논술 전형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도 남아있는 3학년 1학기의 기말고사는 최선을 다해서 보시고 주요 교과에 대한 성적은 조금 상상시킬 수 있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 지원을 할 대학의 수준을 정할 때 상향, 적정, 안정대학으로 이렇게 좀 고르게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요 부분에 대한 추천 대학은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논술 전형 아무래도 경쟁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또 걱정을 하고 있어요. 논술 네. 전형으로 가기 힘들까요? 하고 질문하고 있는데 어떨까요? 논술 전형의 특징으로 보면 모든 학생들이 일단은 넣고 보자라는 심리가 상당히 큽니다. 또 내신이 불리한 학생들이 수능 최저 기준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상당히 상향 지원을 하는 경향성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학생이 학과에 따라서는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 정도까지도 최저 기준 충족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경쟁률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학생이 이 최저 기준의 충족만 확실히 준비해 줄 수 있다면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 논술 전형 희망하고 있는데 추천해 주실 대학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우선 논술 전형에 대한 일정표를 제가 만들어 왔는데요. 그거 보면서 추천 대학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네. 화면 보실게요. 우선 동국대는 10월 10일 날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건국대 경영학과나 응용통계학과를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수능 전에 10월 9일인데요. 건국대 같은 경우 논술 전형의 그 패턴이 수리 논증형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이 순수 인문형의 어학적인 논술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건국대처럼 이렇게 수리 논증형의 문제를 푸는 것이 오히려 적합하다고 보여져서요. 수능 전에 논술을 꼭 봐야 되는 대학이 있다면 건국대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이후에 보는 11월 14일이죠. 수능 이틀 후인데요. 이날 보는 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종대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에요.
세종대가 오전에 시험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는 오후에 시험을 봐요. 그래서 두 개가 나눠지기 때문에 하루에 두 개를 볼 수는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동국대나 경희대나 중앙대나 우리 학생이 원서를 넣을 때 대부분 지금 이제 상향 지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경희대를 생각하고 있다면 경희대 국제 캠퍼스의 건축학과 이 부분도 우리 학생이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은 안정적인 경희대 국제 캠퍼스 건축학과 입문으로 선발하는 이 부분도 고민을 해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숭실대 경영학부의 적정 대학을 토요일 오후에 논술 보는 걸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학생이니까 11월 15일 숙명여대 경영학부도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11월 21일 중대 경영학부는 상향 지원으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제 9월달 시험이 남아 있으니까요. 9월달 시험을 보시고 계속 모의고사 성적이 향상이 된다라고 생각되시면 상향 지원도 적절히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건국대 논술 전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리 논중형이 포함되어 있는 전형이니까 충분히 우리 학생에게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추천 대학까지 설명을 다 들어봤습니다. 오늘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어땠어요? 네,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걱정하던 거 많이 좀 해결됐어요? 네. 네, 우리 학생 좀 더 자신감을 갖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시에 좀 집중하면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길 바랄게요. 오늘 상담한 내용은 저희가 또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재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호텔리어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4개 맞는 전형은 1순위 정시 전형, 2순위 논술 전형입니다. 고려할 점은 3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 최선을 다하시고요. 수시 지원 시 적정 지원도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정시 지원 시 표준 점수 반영대학, 국수형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이 유리하겠습니다. 추천 전형으로는 논술 전형으로 수능 이전에 건국대, 동국대를, 수능 이후에 세종대, 경희대, 숭실대, 숙명여대, 중앙대 등을 추천합니다.